결혼하고 나서 이 신혼부부, 부부가 되고 나서의 이 재테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이 신혼부부의 재테크의 공식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지금도 신혼부부가 이제 재테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공통된 얘기가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하시는 분과 안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우선은 아이를 낳을지 말지 뭐 결정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제 좀 살다 보면은 아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아이가 생기기 전에 이 돈을 모아라 라는 아주 유명한 얘기가 많이 있죠. 아주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그 부분입니다. 자, 아이가 생기기 전에 왜 돈을 모아야 되냐면, 자, 아이가 생기면 돈을 모으는 단계보다는 뭔가 어떤 이벤트가 계속 발생하는 그런 단계입니다. 뭐 아이가 커가면서 교육비도 그렇고 어떤 이사 문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이가 생기기 전에 돈을 모으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제 주변에 이 아이가 생기고 이 청약 그 점수가 높아지기 때문에 그 아이가 생기니까 그걸로 이제 청약이 돼서 집을 사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도 하는 얘기가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투자하기가 좀 어렵다라고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왜냐면 아이를 낳으면은 어떤 부모 중에서 한 명이 어떤 일을 그만두고 가정에 올인하시는 분도 많은 경우도 그렇기 때문에 어떤 돈을 모으기가 좀 어렵고 아이를 뒷바라지 하다 보면은 육아를 하다 보면은 피곤해요.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육체적으로도 피곤하고 그래서 그런 여유가 뭘 해야겠다는 여유가 많이 안 생깁니다. 몸과 마음이 좀 피곤하기 때문에 그런 이유들로 아이가 생기기 전에 좀 공격적으로 계획적으로 재테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신혼부부들은 아껴서 돈을 모아라. 많은 재테크 하시는 분들이 신혼부부면 뭐 단칸방, 뭐 지하, 월세에서 시작해도 괜찮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이런 게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경제관념, 남자랑 여자랑 그게 맞다면 가능해요. 왜냐면 아이가 없기 때문에. 아이가 있고 나서는 어떤 단칸방, 어떤 지하, 반지하 이런 데는 살기가 솔직히 요즘 세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요. 어쩔 수 없이 사시는 분도 있겠지만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생기기 전에 나가는 돈을 좀 줄여서 뭐 전세는 큰 돈이 들어가니까 월세, 작은 집에 월세를 살면서 돈을 모아라. 그리고 뭐 통신비, 여러 가지 아끼 쓰는 돈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잘 모으고 특히 차를 사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요즘에 조금 이 달라지는 게 자동차, 그러니까 차에 대해서 조금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직업적으로 차량이 필요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런 차가 아니라 어떤 신차, 조금 고가의 차라는 생각이 드는데 요즘에는 그 뭐 대출도 그렇고 뭐 리스도 그렇고 젊었을 때 이 차를 못 타면 나중에도 못 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요즘에 막 돌아다닐 때도 차가 없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 차가 목돈이 나가는데 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신혼부부들은. 그래서 신혼부부 때 이 목돈 나가는 거를 최대한 절제해라. 차는 사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 주변에도 집에 실제로 제 주변에도 이제 아파트 조금 성공적으로 투자를 했다. 뭐 대출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차가 없으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아이가 있어도. 근데 뭐 어디 갈 때나 뭐 렌탈을 하거나 그런 게 요즘에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이 차를 사지 말라는 그런 어떤 전도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 상당히 많이 하고 다닙니다. 그래서 차가 가장 크고 추가적으로 좀 나가는 비용들을 조금 줄여서 돈을 모으는 시기가 필요하다. 신혼부부 때는 그런 얘기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내가 목돈도 모아서 내 집 마련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냐? 자, 대출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서 내 집 마련을 사라. 이게 뭐 갭 투자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내가 진짜 들어가는 집일 수도 있고 어느 지역인지 모르겠지만 왜냐면 신혼부부 때는 뭐 이건 맞벌이 기준이죠. 맞벌이 기준인데 목돈을 모았다. 이런 과정을 하신 분들은 대출 계획을 잘 세워서 이자 나가는 거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둘이 같이 벌 때 어떤 이자 부담이 좀 줄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이용해서 이때
내 집 마련은 하루라도 조금 빨리 하면 좋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그래서 신혼부부가 좀 어느 정도 지났을 때 이제 아이가 생기면, 자, 아이가 뭐 어린이집, 유치원 이럴 때 말하는 게 아니라 그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 상급지로 이동을 준비해라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 상급지로 이동이라는 거는 뭐 학군일 수도 있고, 소위 말하는 이 집값이 비싼 동네라고 얘기를 하죠. 아이를 키우기 좋은 동네는 비쌀 수밖에 없어요. 예, 누구나 다 이렇게 가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아이가 생기고 나서는 이 신혼부부 때부터 재테크, 돈을 모으는 이유는 이 아이가 생기고 나서 조금 더 결정을 짓고 많은 이벤트들이 발생이 되는데, 자, 상급지로 가게 되면은 이 학군지로의 이동은 이 주변 환경 변화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고 얘기를 많이 해요. 어떤 환경이냐면, 물론 좋은 학교, 학구열이 높은 학교를 가면은 뭐 주변이 그렇기 때문에 학습 분위기가 형성된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지만, 내 아이가 공부로 약간 상위권에 못 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학군지에 있는 아이들이 다 공부를 잘하진 않습니다. 그런 학군지로 이동해서 내 아이가 좀 뒤처지고, 공부에 흥미가 없거나, 뭐 공부도 재능이죠. 재능이 없으면 뭐 다시 빠져나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한 분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공부를 하지 않더라도 그 주변의 환경이 좋기 때문에 거기에 계속 있으려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내 아이가 공부 대신 뭐 미술을 잘해, 그림을 잘해, 아니면 뭐 피아노를 잘 쳐, 아니면 운동을 잘해, 이런 게 있으면 그 학군지가 공부만 특성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내 아이가 잘할 수 있는 미술이나 어떤 예체능도 그 지역이 가장 좋은 환경입니다. 이거는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100이면 100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공부할 거 아닌데 뭐하러 좋은 학군지 좋은 동네를 가냐 얘기를 하는데, 공부가 아니고 다른 걸 하더라도 이 다른 도시보다 상급지에 있는 그 주변 환경이 월등히 좋다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물론 내 아이가 머리가 엄청 좋고 뭐 하는 애들은 어디 가서도 잘한다 이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환경을 만들어서 확률을 좀 높인다는 거죠. 그리고 주변 환경이라는 거는 뭐 친구들, 아니면 계속 어울리는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뭐 사람을 급으로 나누긴 어렵지만 이쪽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많이 해요. 내 아이가 뭐 주변 친구들, 그 친구들이 같이 커가면서 그 친구들이 나중에 어떤 일을 할지언정 그 좋은 친구들과 인맥을 쌓게 되고, 그런 것들을 아이에게 제공을 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많이 얘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가족끼리, 뭐 그쪽에 사는 사람들, 왜냐면 상급지로 가게 되면은 어떤 소득이나 이런 게 좀 기본적으로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가족들끼리 뭐 모여서 커뮤니티를 이루거나 계속 어떤 활동들을 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좀 어려서 좀 커갈 때쯤에 이 상급지로 이동을 해라 얘기를 많이 합니다. 결혼이 10년차, 20년차 됐을 때 어떤 노후와도 관계가 있고, 뭐 아이의 교육과 이런 게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신혼부부의 재테크라고 얘기를 하면은 다 이런 어떤 코스라고 해야 되나? 이런 얘기들이 항상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결혼을 했거나 어떤 결혼하고 나서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은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한다면 조금 더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좀 이룰 수 있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